오늘은 민사소송법 조문낭독 제6편 제269조부터 제326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269조 반소 제1항 피고는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제2항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 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 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72조 변론의 집중과 준비 제1항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2항 단독 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74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제1항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호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2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제3호 사건의 표시 제4호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제5호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제6호 덧붙인 서류의 표시 제7호 작성한 날짜 제8호 법원의 표시 제2항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과 상대방의 증거 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75조 준비서면의 첨부 서류 제1항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2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78조 요약 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9조 변론 준비 절차의 실시 제1항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 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제280조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
제1항 변론 준비 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 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2항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제3항 합의 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 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 준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81조 변론 준비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1항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 제4항의 판사, 괄호 열고 이하 재판장 등 일하한다. 괄호 닫고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 합의 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재판장 등은 제279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 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282조 변론 준비 기일 제1항 재판장 등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사건이 변론 준비 절차에 붙여진 뒤 변론 준비 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 등은 즉시 변론 준비 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 준비 절차를 끝내야 한다. 제3항 당사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 준비 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제4항 당사자는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재판장 등은 변론 준비 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3조 변론 준비 기일의 조서 제1항 변론 준비 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항 변론 준비 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4조 변론 준비 절차의 종결 제1항 재판장 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인 뒤 6월이 지난 때 제2호 당사자가 제2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제3호 당사자가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2항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 등은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285조 변론 준비 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1항 변론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 방어 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1호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제2호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제3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제2항 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항
소장 또는 변론 준비 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 준비 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6조 준용 규정 변론 준비 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뒤에 변론 제1항 법원은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 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자는 변론 준비 기일을 마친 뒤에 변론 기일에서 변론 준비 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변론 기일에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제1항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 준비기일 또는 신문기일을 열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 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 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증거 제1절 총칙 제288조 불요증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1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 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0조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 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2조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3조 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4조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296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제1항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나라에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2항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제297조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8조 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99조 소명의 방법 제1항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가름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0조 보증금의 몰취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 제301조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02조 불복 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2절 증인신문 제303조 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신문 제1항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7조 거부권의 제한 제305조와 제306조의 경우에 국회, 국무회의 또는 제306조의 관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09조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당사자의 표시 제2호 신문사항의 요지 제3호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제310조 증언에 가름하는 서면의 제출 제1항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 증언에 가름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 증언하게 할 수 있다.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등 제1항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항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제3항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4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제5항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7항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항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항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제1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3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제2호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제3호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 제314조 증언 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제2호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 증언 거부권 제1항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제2호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제2항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 거부 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 증언 거부에 대한 재판 제1항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신문하여 증언 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 제2항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 증언 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9조 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0조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321조 선서의 방식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나 그 밖의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제4항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2조 선서 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제1호 16세 미만인 사람 제2호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 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 선서 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5조 조서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26조 선서 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